자, 어제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일방 독주 아래에 방송장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제도 역시나 이 자리에서도 갑질이랑 갑질도 다 했어요. 뭐 건방 떨지 말라, 팔짱 끼고 웃지 말라, 다 합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그냥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답을 안 해놓으면은 사람의 자세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제 김태규 직무대행이 너무 잘해줬습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다 해줬고 민주당 좌파들 말도 안 억지를 다 막아주었어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민주당은 답정너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또다시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 의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크게 한 가지예요. KBS 이사, 박문진 이사를 어떻게 선임했는지 회의록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회의록. 자, 근데 친구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미 과거에 팩트 체크해드린 적 있어요. 회의록을요,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다고요. 왜? 니들 때문에. 자, 제가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 법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회의록을 내놓음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이 있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20조 회의록 등의 공개. 사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회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회의록을 국회가 요구하더라도 어떤 의결?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위원회 의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회의를 소집을 해야죠. 근데 회의 소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2인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2인 이상. 근데 니들이 뭐 했습니까? 이진석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시켰잖아요. 어떻게? 탄핵안 통과시켜서. 지금 방통위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회의록을 공개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위원회에 회의가 열리려면요. 몇 명 있어야 된다? 2명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들이 탄핵시켜서 방통위를 1명 만들어서 식무를 만들어 놓고 왜 회의록을 안 내냐라고 말하는 게 억지가 말이 되냐고, 시청자 여러분들. 네? 회의록을 내놓을 수 없는 방통위 환경을 지들이 만들어 놓고 김태규 직무대행을 향해서 회의록 내놔라. 왜 안 내놓냐? 우리 고발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탄핵을 시키지를 말던가 아니면 방통위원들을 추천을 해주던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마구잡이로 회의록 내놔라 라고 답을 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 정말 시원하게 느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진짜 전투력 있다라고 느꼈던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장면 보고 너무 시원했어요. 헌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증인명 이진숙. 아유, 웃음소리 듣기 싫어. 아유, 웃음소리 듣기 싫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기 있는 표정으로 최민희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인사 패싱을 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희가 항상 했던 게 뭡니까? 기선제압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청문회 때 어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인사하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최민희를 향해서 인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최민희가 허허허허 웃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전투력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해도 너무하잖아요. 네? 해도 너무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방통위 직원이 쓰러졌어요.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약속도 없이 지들 멋대로 방통위에 몰려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문회를 1차도 아니고 2, 3차까지 단독 의결했다고요. 오죽하면 방통위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적당히 좀 해라 라는 얘기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방통위에 산적돼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들을 지금 민주당이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정쟁에만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화가 안 나겠냐고요. 이러니까 어제 결기 있게 표정 짓고 최민희를 향해서 제대로 선제 반격한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할 말 제대로 하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요것도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면서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증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방문진만 놓고 볼 때 6명을 누가 오더를 줬는지 찍어주니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든가 하는 말씀은 정말 지금 증인이지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위원장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을 아니 그 답변 빌려줄 수 있겠다. 정지하세요. 저 마이크 끄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원들이 고문받는 듯해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최민희가 그 고문이란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저렇게 발작 증세를 하면서 국회가 고문장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쯤 되면 고문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쯤 되면 고문 아니에요? 네?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해도. 자, 무엇보다 어제 이게 얼마나 고문인지를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1차 청문회 몇 시에 끝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새벽 2시 10분까지 넘겠어요, 신규 여러분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10분이 넘게 했습니다. 이게 고문 아니냐고. 이게 고문. 네? 지금 청문회도 3차례 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어제 청문회 열었다고요. 이게 고문 아니냐고. 아주 그냥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죽어도 못 보내는 겁니다. 누굴 못 보내는 겁니까? 죽어도 김건희 여사 못 보내. 죽어도 MBC 사장 못 보내. 라는 식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딴지 걸고 프레임 잡고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규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과정 속에 민생 있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국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0여일 만에 10번의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10번.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2대 며칠 만에 70일 만에 국회의원 몇 년 하는 겁니까? 4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 청문회 횟수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나마 가장 많이 했다라는 18대 국회도요. 4년 내내 6차례밖에 안 했어요. 4년 동안. 네? 4년 동안 18대 국회도 6차례로 최다를 찍었었는데 지금 22대는요. 70일 만에 10번을 넘게 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과정 속에 민생 있냐고, 국민 있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화나는 건 뭐냐면요. 그래요.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은 지들 뱃속을 불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무한 정쟁 속에서 이 바보들의 행진 속에서 우리 국민 세금에 1200억이 쓰여졌습니다. 뭐 때문에? 국회의원들 월급 때문에. 민생 국민 아무것도 없이 정쟁만 몰두돼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 세금 1200억이 쓰였다고요. 이것뿐입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정쟁화시켰던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도 얼마 썼다고요? 우리 국민 세금 1조 5천억 헛돈 썼다는 겁니다. 민주당 좌파들의 이러한 억지, 민주당 좌파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쟁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겹도록 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들 배는 불릴 만큼 불리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는 나갈 만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생 있습니까? 여기에 국민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문제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언론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좌파들의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특정 언론사, 대표적으로 JTBC, MBC. 자, 이들이 아직까지도 뭘 하고 있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3달치나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확보하는 것까지 제가 인정한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걸 왜 언론에 흘리냐고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 수사와 관련돼서 JTBC, MBC의 단독 보도. 그리고 우린 계속 물음표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많은 단독 보도를 MBC, JTBC만 일방적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느냐. 이건 공수처 내부에서 누군가 흘려주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참고 참았는데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대통령까지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기밀 의도적 유출이면 중범죄라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실까지 입장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고발할 거예요. 자, 지금 이와 관련돼서 고발장 작성되고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되고 있어요. 실제 공수처 내부에서 누가 언론사한테 이걸 흘려줬는지 이거 수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님이 지금 고발장 쓰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착수해서 공수처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풀악치인지, 누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다가 흘려주고 있는지 찾아내야죠. 이거 고발장 내 거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어제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제목 보세요. JTBC 02-8007070 사용자 밝혀지나. 자, MBC 8007070 통화 내역 확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들이 똑같은 타이틀로 똑같은 보도를 똑같은 날짜에 할 수 있는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제도 역시나 800-7070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같은 날짜에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조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민주당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선전선동입니다. 이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피커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양측에 JTBC, MBC라는 스피커를 가져가다가 지금 빵빵하게 볼륨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MBC란 스피커가 가라앉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끌어올렸습니까? 김규현이란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규현이 전면전에 못 나오게 완벽히 막아버렸죠. 자, 이러니까 이 좌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김규현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뉴스타파가 김규현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더라고요. VIP 녹취 제보, 한 달째 소식 없는 공수처. 자, 사진 보십시오. 누굽니까? 김규현. 자, 뉴스타파 또 뭐 하고 있습니까? VIP 녹음 파일 폭로 전말, 공익 제보자와 공작 피고자, 피의자, 이런 식으로 김규현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쟤네들 건 쟤네들 거 해요. 우리가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쟤네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쟤네들이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허점이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와 관련돼서 역공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저 혼자 떠든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주셔야지, 그거 실제 여론화가 돼서 수면 위로 올라가야지 우리가 저와 관련돼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고 이와 관련돼서 역공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각자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일어날 때 저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